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22강은 정이 많은 민족, 법이 없는 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02년 미국에 건너가서 12년 6개월간 체류했습니다. 이민 초기인 당시의 우리 교민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교민들이 성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해서 농장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은 저녁마다 교민들을 모아놓고 약속과 법을 지켜야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정직해야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라고 교육한 결과 농장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상당한 자치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인 인종차별 항의로 시작된 1992년 미국 LA 폭동에서 한인 가게 2,300여 개 업소가 약탈과 방화 등의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가게가 미국 정부나 LA시로부터 보상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가수 나훈아가 피해 교민들에게 기부한 100만 달러가 의미 있는 금액의 기부금이었다고 합니다. 제 동기 중에 코트라 달라스 무역관장 등을 하며 17년 동안 미국에서 근무한 친구가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인 상점이나 가게가 아닌 대부분의 다른 피해 업소는 어떤 행태로든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금의 근거는 바로 세금 납부 실적이었습니다. 매월 얼마의 매출을 하여 이익이 이만큼 났으며 월말 재고는 얼마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세금을 이만큼 내었다는 기록입니다. 상행위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준수했다는 미국 사회에서의 정빙이 세금 납부 실적인데 이 세금 납부 실적이 없으니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법이 필요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럴싸한 영감은 영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체 내에서 되뇌 피질이 차지하는 상대적 크기를 가지고 특정 집단 내에서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친구 수의 상한을 제시했습니다. 이 덤바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150명, 유인원은 약 50명을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한계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의 경우 150명이라는 혜련과 씨족보다 더 큰 크기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의도 광장에 만 마리의 원숭이나 침팬지들을 모아 놓으면 아비규환의 난장판이 되지만 인간은 10만 명이 모여도 괜찮은 이유가 법과 규칙이 질서라는 이름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약 350만 년 전 지구에 등장한 호모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족은 기원전 2000년경에 드디어 10만 명의 도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며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탄생지였습니다. 이후 기원 전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가진 로마 제국이 성립되었고 1804년에는 10억 명이 지구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침팬지, 코끼리, 늑대 등 다른 사회적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10만 명, 1억 명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법의 존재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이 필수이지요.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해야만 하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자 조건이 바로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 규정은 과속을 단속하여 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과속 단속 지점 안내 기능에 의하여 정작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지키면 되는 규정이 되어버렸지요. 참고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내비게이션의 과속 안내 기능이 불법으로서 차량 압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법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왜 준법 정신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대단히 많겠지만 현직 법조인 2명의 의견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봉욱 전 차장검사는 정과 인연 및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역사적 배경과 문화 때문에 법치주의가 자리 잡기 참 힘들다라고 하였고, 이재순 변호사는 한국의 법은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많다. 그러다 보니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고, 어긴다고 해도 크게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미국은 반대다. 법의 기준이 낮은 대신 위반하면 엄단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각 개인의 준법의식이 행동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가 자리 잡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만약 법치주의가 오용되고 남용되면 도리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건강을 파괴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의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주체를 국회, 검사, 판사 등으로 독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1910년의 서울 종로 입구, 그리고 1960년의 청계천 사진입니다. 왼쪽은 남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 내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된 반면,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60년 앞선 1913년에 지하철이 운영되었던 세계 4대 강국까지 올랐던 나라입니다. 모든 면에서 명백히 선진국의 반열에 있었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처럼 몰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르헨티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입법의 타락, 즉 포퓰리즘 입법과 정책입니다. 세계 5위 안의 국가가 전쟁이 아닌 이유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한 사례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데,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후진국으로 급전직한 희귀한 사례입니다. 정작 포퓰리즘이 국민 행복의 엑스맨 역할을 하는 곳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국가들, 즉 우리나라처럼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후 선진국의 문턱에 대기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정당이 집권하기 위해 또는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악용하는 포퓰리즘 전략은 크게 2가지 통로입니다. 하나는 당대의 복지 비용을 후대에 전가시키거나, 또는 후대가 응당 사용할 자원을 당대에서 미리 당겨서 써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권자를 지역, 소득, 직업, 연령 등으로 세분화시켜 표를 획득하는 인지 전략입니다. 공기나 물과 같은 환경, environment는 후손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염을 시키거나 훼손을 해서 아들, 딸, 후대에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진국의 턱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복지, 정의 등의 이름으로 후손들을 담보로 하여
당대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집니다. 만약 사기업이 성장과 수익 창출 없이 방만한 지출을 해서 적자가 나면 부도나 청산을 하면 그만이지만 한국전력이나 코레일 같은 공기업을 적자에 빠지게 하는 것은 결국 후손들이 복리의 이자로 갚아야만 하는 나라의 빚이 됩니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를 도입해 2016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35%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나 정당들이 주연이 되고 유권자가 조연이 되어 국가와 공동체를 빈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포퓰리즘적 입법을 금지하기 위해 아예 헌법에 재정준칙 피스컬 룰즈를 맹시한 국가가 14개국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요. 수컷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굴개굴 울음소리를 내었을 때 웅덩이에 있는 개구리들은 암컷과 수컷이라는 암수의 차이에 따라 이 소리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즉 수컷들은 경쟁자의 울음소리로 들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반면에 암컷들은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동일한 소리와 컨텐츠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신념, 소득, 위치 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잘 활용하는 곳이 기업들입니다. 신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킬 때의 포장과 가격 정책 등이지요. 그런데 이 인지 전략을 기업이 아닌 정치 집단이나 정당들이 사용해버리면 그 국가는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선거철에 서울에 있는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자라는 종류의 공약 등이 그것입니다. 해당 공약에 대해서 당사자인 충청도는 열광을 하며 몰표를 주는 반면에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해당 공약이 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가장 고차원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법과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행복의 기초적 바탕이자 전제조건입니다. 단, 산업화와 민주화를 마친 국가의 구성원들에게는 이 당연한 준법 책임에 더하여 추가로 두 가지의 책임을 짊어져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들의 것을 당겨서 쓰고자 하는 욕망, 응당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을 내 당대에 끌어 쓰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집권자들의 포퓰리즘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도대체 어떤 법을 제정하는지 또는 무효화시키는지에 대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준법의 실천은 당연적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준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어쩌면 더 상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선행입니다. 이 충분 조건을 가지고 다음 2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